안녕하세요. 스나이퍼 글쓰기센터 소장 심원입니다. 제가 요새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글쓰기의 중요함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쓰기 중요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글쓰기만 좀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곳이 좀 없다라는 좀 아쉬움도 말씀하시고요. 특히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은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에 계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빨리 이제 시키려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래서 그러면 왜 아직까지 글쓰기를 안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가 글쓰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보죠. 아니, 얘가 수학 싫어하면 수학 안 시키십니까? 그리고 뭐 얘가 뭐 양치질 싫어하면, 너는 아직 양치질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일단 네가 썩든 말든 간에 네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부터 막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시고, 양치질도 당연히 습관이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싫어하면 막 이에 막 피가 나더라도 억지로 막 닦이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안 시켜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글쓰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이가 싫어하면 안 시키세요.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가슴에 와닿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잘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단순히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논술 문제가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글쓰기가 뭐 당장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죠. 근데 글쓰기가 학교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글쓰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글 잘 쓰던 애들이 공부 잘했어요. 글을 잘 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설명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는 설명문 쓰기예요. 특히 중고등학교 공부는 거의 100%가 설명문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내가 이해한 걸 설명하고 자기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에 적용하는 거, 이게 문제풀이잖아요. 결과만 따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죠. 그래서 자기가 답은 찾는데 설명을 못해. 근데 앞으로는 그 설명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답 찾는 건요, 인공지능이 다 할 거거든요. 뭐 답을 찾아내는 기술들은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답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바로 그 과정을 꼼꼼하게 따라가는 걸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쓰기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오리무중이죠. 글쓰기 교육은 한국에서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글쓰기 교육이 아니라 약간 좀 변형된 그런 글쓰기 교육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독서 논술식의 교육, 그러니까 읽기를 중심으로 하되 글쓰기가 좀 붙어 있는 경우죠. 독서 논술을 시키면서 내가 글쓰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서 논술을 몇 년을 보내도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만 이제 그걸 가지고 글쓰기를 잘하게 되고요. 대다수는 그냥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독서 논술 몇 년을 해도 글쓰기는 제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글쓰기가 느는 방식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쓴 글을 고치고 계속 고쳐야 됩니다. 토 나올 때까지 고쳐야 돼요.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읽기랑은 달라. 읽기는 재밌게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죠. 물론 어려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 읽는 건 고통이지만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재밌는 책을 읽고 쉬운 책을 읽고 뭘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돼요. 이게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 고통스러움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글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독서 논술에서 아이들이 글 쓰거나 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해피해요. 행복해. 고통이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발표하고 글 한번 써보고 선생님 여기 잘했어 여기는 좀 고쳐봐 그럼 끝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보냐면은 키자니아라고 아시죠? 아이들 직업 이렇게 재밌게 체험해보는 그 키자니아 같아요. 독서 논술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키자니아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 재밌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죠 거기다. 그러나 남는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권씩 혹은 2주에 한 권씩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읽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몇 년을 했는데 얘가 글 쓰는 것도 제자리고 뭐 책 읽는 것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는 잘 늘리지 않아요. 근데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쓰기는 이게 배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글쓰기를 배울 수 있나? 그거 타고난 거 아닌가? 그것도 이제 재밌는 생각이에요. 글쓰기는 배울 수 없다는 생각. 왜 그런 생각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경험 부족에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변명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글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배울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그냥 타고난 거니까. 그런데 많은 이제 언어학자들이나 글쓰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글쓰기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능력 있죠? 말하는 능력은 타고나요. 근데 글쓰기는 인간이 뭐 처음부터 글 쓴 게 아니라 문자가 발명된 게 몇천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밖에 안 된 기술이에요. 이거 타고날 수가 없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수학학원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죠. 저 수학을 배울 수 있나요? 그럼 아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웃으실 거 아니에요. 네?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배우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저한테 막 하세요. 글쓰기를 배울 수 있나요? 그 웃고 말죠. 그만큼 글쓰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누구도 그게 본질이 뭔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방황을 하시고요. 중요한 걸 알지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글쓰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글쓰기 센터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함께 말씀드릴 텐데요. 글쓰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뭐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1대1로.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왜냐면 좋은 선생님을 독점할 수가 없으니까. 미술학원 가면은 미술 선생님들이 대신 그려주지 않죠. 그림을. 보고 이건 이런 식으로 좀 해보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주죠. 글쓰기도 똑같아요. 글쓰기를 할 때는 전담 코치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죠. 많지 않은 인원의 아이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1대1 피드백을 제공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오전 3시간 정도는 그냥 풀타임으로 아이들 글 쓰는 글만 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못 쓰니까. 좋은 글을 보면 행복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글을 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글을 쓰려면은 적어도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쉽게. 그러려면은 10번, 20번 고쳐야죠. 그런데 현재 한국 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에서 없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집중적인 퇴고, 반복적인 퇴고 안 합니다. 왜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게 누가 그걸 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한 학생이 쓴 글을 10번씩 퇴고해 줄 수가 없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글이 안 늘어요. 생각이 안 늘고. 근데 그걸 해야지만 모든 게 좋아집니다. 퇴고, 자기 생각을 고쳐본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질문도 하고 적절한 단어도 찾고. 그렇기 때문에 퇴고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10번씩 20번씩 고쳐가지고 엄선된 글들을 골라서 웹진으로 발행을 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보통 5편에서 7편 사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료도 주고요. 소정의 원고료도 주고. 학생들이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뭔가
좀 뿌듯함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평생 글 쓰는 사람,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글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글쓰기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1대1 멘토링, 그다음에 날마다 쓰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과 함께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 활동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이걸 다 합니다, 진짜로. 정말 잘하고 막 잘 느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느끼죠. 아, 그래, 이 방법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방법이 아니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쓰기가 중요하다, 앞으로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해도 그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능력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날마다 1대1 멘토링으로 자기가 쓴 글을 계속 고치게 하면서 글쓰기 습관을 만들고 설명문을 쓰게 하고 또 서평도 쓰게 하고 책도 읽게 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로 이제 유기적으로 종합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게 공부구나. 아, 이게 공부구나. 공부라는 거는 정말 글 쓰는 거구나. 설명문 잘 쓰면 내가 공부 잘하겠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문제 풀고 외우고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죠. 그 현실적으로 지금 글쓰기 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가장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죠. 요때 집중적으로 수학 공부하듯이 해서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버리는 게 좋아요. 글쓰기 능력을.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가면 이미 이제 늦었고요. 고등학교 가서 글쓰기를 배워서 내신 수행평가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때는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하게 돼요. 가서 이제 깨닫겠죠. 아니, 중학교까지 잘하던 애가 왜 갑자기 이러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읽고 쓰는 공부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초6부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졸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졸업 자격을 주긴 해요. 그리고 이제 원하면 졸업시키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애가 이 정도 수준까지 글쓰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선이 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중학교 서술형 문제 푸는 정도 수준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문장 좀 이상하게 쓰지 않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아이들 지도하면 되거든요. 개인별로 피드백 할 때, 너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아이들도 조금 더 이제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미션이 있고 학생들마다 원하는 글쓰기 수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걸 반영해가지고 제가 수업에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말인데요. 인생을 망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은 뭐냐면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걸 평생 지키면 됩니다. 그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요. 운동하는 습관이고요. 또 하나가 글을 쓰는 습관이죠. 뭐 글쓰기가 중요하다. 그게 뭐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되니까 중요하다. 맞습니다. 직장 취업하는데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더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물론 글을 쓴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글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양치하는 걸 싫어해도 억지로 시켰듯이 글쓰기 좀 싫어해도 이 습관을 빨리 만들어 두면 또 평생 네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한번 시켜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현재
글쓰기 능력, 읽기 능력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입학 테스트 한번 보시고요.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은 또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